네, 이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오목조목 알려주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이 벌써 5번째 출연이신데 제가 그동안 했던 영화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뭐 냉정과 열정 사이부터 지난주에 소셜 커머스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 가는 또 남다른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자꾸 영화가 직업 위주로만 보여서 영화의 어떤 줄거리나 심리 상태보다 쟤는 왜 저 직업을 선택했을까? 막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영화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좀 떨어지는 하지만 또 이 프로를 이제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봤지 이렇게 직업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색다르게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절이 되면 약간 떠오르는 음식이 있고 떠오르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름이면 약간 뭐 공포나 스릴러 그렇죠. 같이, 겨울에는 좀 따뜻한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봄 되면 아무래도 좀 학기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벚꽃도 날리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설레는 그런 영화가 많이 땡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20, 30대들한테는 또 20, 30대 세대의 로맨틱 코미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인 500일의 썸머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마 이제 두 분들 딱 그 맞는 세대 같은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봤었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봤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 알고 있는 이유가 요즘 뭐 SNS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짤 같은 게 또 굉장히 유명해서 조셉 고든 레빗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처음 보면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사실 영화를 좀 오해하기 쉬운, 특히 남자분들은 좀 영화를 오해하기 쉬운 그런 영화여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약간 이 영화를 같이 보면, 커플들끼리는 보면 싸울 수 있으니까 같이 보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저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죠. 조셉 고든 레빗은 광고 대행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 엽서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톰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 사랑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어느 날 이제 이 회사의 비서로 취업한 이 썸머죠, 이름이. 이 썸머 여자 주인공은 그런 것보다 나는 좀 진지하고 싶지 않다, 연애에서 좀 더 자유롭고 즐기고 싶다. 그리고 난 누구의 여자친구로 못 박히는 게 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 썸머가 매력적이니까 톰이 맞듣지 않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둘이 사귀게 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썸을 좀 진하게 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게 사실 누굴 진심으로 좋아하면 쿨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톰이 물어서는 안 될 그 금단의 질문인 저기 우리는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둘의 어떤 행복했던 이 시간들이 약간 어긋나면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동료 결혼식을 핑계로 다시 재회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약간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밀당까지.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톰의 순수함이 참 돋보였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주인공인 조셉 고든 레빗이 맡은 역할이요. 처음에는 아마 얘 뭐 하는 애지? 이 회사 뭐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아마 그 연하장 이제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모바일 카드 때문에. 예전에는 뭐 생일 카드나 결혼할 때나 이렇게 카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카드에 보면 이제 맨 앞에 나오는 뭐 해피 버스데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구. 근데 그런 문구 중에 조금 더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카드 회사. 우리로 치면 뭐 바른손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문안을 쓰는 그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피라이터는 광고에서 카피를 쓰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딱 부합하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피라이터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는 이 방송이나 인쇄 광고
요즘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모바일 광고 이런 전체적인 광고나 혹은 홍보 회사에도 취업을 해서 그런 문구를 작성하는 그래서 뭐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광고 문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문안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네. 카피라이터가 상당히 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카피라이터에 대한 직업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꼽은 첫 번째 명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이 로맨틱 코미디를 보는 재미는요. 네.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둘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둘이 이루어졌을 때 반감과 반전과 이런 게 더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네네. 근데 영화 시작 즈음에 약간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썸머 효과라고 해서 썸머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 이제 막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보면 톰은 좀 다정다감하고 뭐 음악 취향도 더 스미스라는 걸 좋아하는 영국 밴드를 좋아하는 약간 좀 그런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좀 달콤한 그런 이제 이 남자로 나오는데 반대로 여자는 굉장히 4차원 같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동시에 또 뒤에 보면 이제 가라오케에서 회식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도 회식을 하면 가라오케를 가나 봐요. 노래방은.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물어봐요. 친구가 꼭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훈수같이 막 물어보는 거. 주인공이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걸 여기서 물어봐요. 동료가. 그래서 너는 남자친구 왜 없냐 뭐 이렇게 등등등 사적인 걸 막 물어보는데 그때 썸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남녀가 만나면 결국 누군가 상처를 입게 되지 않냐.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썸머가 과거에 어떤 사랑의 상처가 좀 큰 게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을 이렇게 정식적인 인연 관계로 맺는 걸 좀 겁내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4차원의 캐릭터이면서도 나름의 좀 사연이 있는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죠. 네. 방금 꼽아주신 장면은 썸머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면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은 이 사랑에 빠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특별한 그 연인의 모습들. 네. 그래서 누구와 봤을 땐 되게 평범한 모습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 보이는 면들을 이렇게 잡아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썸머와 이 톰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난 후에 보면 뭐랄까요 이제 썸머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뭐 썸머의 어떤 약간 클로즈업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마치 기억나요. 톰의 시선으로 이제 네네네. 보듯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녀의 뭐 머리 이게 입술 말하기 전에 지금 나오는 저런 장면들 뭐 입술이 좋고 뭐 점이 좋고 이렇게 무릎에 닭살 놓는 게 좋고 뭐 별게 다 좋은 거죠. 남들 눈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거에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게 예리한 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톰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좀 이렇게 단어 자체는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정확히 카피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나요? 카피라이터는 대체로 이제 광고 대행사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를 하루에 뭐 우리가 한 1000여 개 정도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광고를 보잖아요. 그 네. 광고에 가장 큰 문장들 있죠. 그런 걸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고주가 이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컨셉을 잡아서 그 문안을 정확하게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 광고주와 소비자 사이에 가장 최선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딱 들었을 때는 이 카피라이터가 글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글만 잘 쓰면 되는 건가요? 글은 뭐 당연히 잘 써야겠죠. 근데 네. 글을 잘 쓴다는 게 이게 소설가처럼 잘 써서는 또 안 되겠죠. 소설가는 말을 길게 하시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정말 딱 압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써야 되니까 단순히 글을 잘 쓴다라기보다는 이 광고가 이제 보여지는 그 시대, 사회의 사람들의 심리랄까요? 그리고 환경이랄까요? 정치 경제적 상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 알고 그것을 녹여서 마치 용광로에 녹이듯이 녹여서 이렇게 아주 정제된 한 문장으로 뽑아내야 되는 일인 거죠. 힘들겠어요. 아주 힘들죠.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드러난 장면도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사실 광고 홍보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광고 대행사 다니시는 선후배들이 많은데요. 보면 약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게 저희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게 출퇴근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출근은 언제도 상관없지만 퇴근은 네, 그런 직업인데요. 보면 스트레스가 심한 대신에 사랑에 빠지면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춰진 내 안에 어떤 헐크처럼 능력이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톰이 이렇게 썸머와 사랑이 잘 이렇게 지속될 때 이 광고 이 캅 문장이 너무 식상한 걸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 I love you 이거 좀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I love us 나는 우리를 사랑한다. 약간 닭살 돋죠 사실. 근데 왠지 사랑에 빠진 그 뭐랄까요 그 톰이 자기 안에 이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카피라이터들이 이렇게 주인공의 심리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이 창작의 고통이랄까요? 이런 데서 뽑아내는 게 힘들 텐데 그렇다면 카피라이터들만의 무슨 뭐 심리를 조금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겠죠. 그래서 네. 이제 흔히 제 주변에 이제 선후배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 아이디어의 셈이랄까요? 이런 게 마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을 좀 잘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의식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책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막 충분히 즐기는 사람 혹은 신간의 제목만 또 매일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장 좀 독특하고 재밌는 거는 인터넷 댓글 문화. 네. 요즘 댓글이 좀 시끄러운데 이 댓글 문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노하우가 거기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각종 댓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어랄까 표현력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5번째 영화로 500일의 썸머를 살펴봤는데 교수님께서 500일의 썸머를 보시고 난 소감도 한마디 들어볼게요. 이 영화는 일단은 저는 남자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연애의 고수라고 생각해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면 썸머가 되게 나쁜 여자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면 이거는 그냥 톰의 입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톰이 굉장히 썸머를 매 순간 밀어내고 밀쳐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해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링고스타라는 비틀즈 멤버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멤버를 좋아한다고 약간 놀리는데 그 장면을 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네.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이 500일의 썸머의 남자 주인공인 톰의 직업인 카피라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카피라이터가 되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많이 읽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시를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를 많이 읽으라는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5번째 시간도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